여당 의원들 몰려가 보석 마중, 대법 향해 무죄 화기환송, 압박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바로 거두절미 논란의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김용은 사필 기적 수사구 취소에 들어간 날이 벌써 3년 전인 거라고요. 들어가서 야, 이 검찰이 창작 소설을 썼구나, 금방 나오겠구나 이렇게 확신하고 재판 과정에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한없는 억울함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조만간 반드시 밝힐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사를 압수수색해서 종이면장 가져가는 일생초를 벌였던 정치검찰, 이 정치검찰들의 행위에 희생되신 많은 동지들이 계신데 그중 한 분이신 김용 부원장님 일단 보석을 정말 축하드리고, 이제 다시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고 하나하나 되짚어서 사법부라도 살아나야겠다 하는 중대한 결단하는 그 상징으로 김용을 무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현역 의원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거 보석 석방입니다. 무죄 판결 아닙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이화영도 힘든 시간 보내 정치검찰 희생된 분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김용 전 부원장, 3년 전 들어갈 땐 금방 나올 줄 알았다. 진실 밝혀질 것이다. 박선원 의원, 김용 무죄 선고해 주길 바란다. 등등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법조 출입기자 출신의 우리 안용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거 보석이잖아요. 이렇게 뭐랄까 요란하다고 해야 될까요? 화려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보석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법조 출입 기자 해보고 또 정치부 기자도 해보고 네네. 또 뭐 국회의원도 해보고 행정부도 있어봤습니다만 보석 사범이죠. 보석으로 나온 사람이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10여 명씩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환영하고 뭐 무죄다 뭐 하는 거 진짜 사실 처음 봤습니다. 사실 보석이라는 것은 여기 뭐 전문가도 계시지만요, 무죄로 내보는 게 아닙니다. 도주의 위험과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없으면 필요적으로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제적 사안이 좀 많습니다. 그 제적 사안이 해당되면 보석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무죄 취지의 그런 헌법상 정신 때문에 보석 요건에 해당되면 내보내는 겁니다. 왜냐면 무죄가 아닌 거예요. 2심에서 이 징역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준 거잖아요. 김용 씨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검찰에 의해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석으로 나온 상태 1심에서 유죄가 판결됐습니다. 네네. 2심에서 다시 구속 수감을 했습니다. 또 다시 보석을 내보냈습니다. 아마 이제 보석에 해당된 사안이 된다고 재판부는 봤겠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2심에서 또 유죄가 나온 거예요. 또 수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판부는 1심 재판부나 2심 재판부나 3심 재판 앞두고 해당 재판부들은 아마도 증거인멸, 도주의 위험은 없을 것이다 판단해서 보석을 내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 때와 똑같습니다. 3심에서 유죄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3심에서 2심 재판이 엎어진 경우는 7에서 8%밖에 안 됩니다. 네. 93%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기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마치 무죄인 것처럼 하는 것 같아서 좀 의아해지고요. 두 번째는 정치 검찰 그렇게 욕을 합니다. 검찰의 창작 소설. 그러면은 검찰의 창작 소설에 따라서 재판 유죄 판결한 법원은 뭡니까? 그 판사는 뭡니까? 1심, 2심. 네. 그런데 판사들은 공개하지 않아요. 저 논리대로라고 한다면은 판사도 정치 판사고 정치 뭐 항고심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대법원이 무섭거든요. 지금 판사들 욕했다간 대법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판사들 욕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 욕을 해야 된다면 검찰의 창작 소설에 따라간 판사를 욕해야 더 맞죠. 재판부를 욕해야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차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대한민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무죄란 마음을 가지고 차분히 기다리면 될 뿐이지 대법원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 이런 압박을 하는 것은 좀 타당치 않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좀 차분하게 기다리십시오.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저렇게 요란 떨 일이 아니다. 안용환 의원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잊으셨을까 봐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2심 유죄 형량과 혐의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진기한 기록을 보면 11월에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됐고 1심에서 징역 5년 법정 구속됐어요. 그러다 보석됐고 2심에서 징역 5년 법정 구속됐어요. 그러다 보석됐고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1, 2심 모두 유죄예요. 징역 5년 받았어요. 자, 어떤 범죄 혐의일까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가 1, 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심 재판부입니다. 예외적 경우 아닌 이상 1심을 뒤엎을 수 없다. 유동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김용이 제출한 증거는 허위거나 부정확하다. 돈을 안 받았다라는 걸 입증하지 못했고 부정확한 증거로 항변했다. 2심 재판부는 질타한 셈입니다. 1심, 2심 모두 다 불법 정치 자금 등 거액의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고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는데 민주당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의 고초를 위로하고 차제에 억울하고 무고하게 당했던 그런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진실로 드러나서 그동안 고초가 환한 웃음으로 바뀌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암살을 모의한 정치 검찰에 철대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대법원은 김용 부원장의 무죄를 입증할 과학적인 증거인 구글 타임라인을 법적 증거로 채택을 하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억울하게 고초를 당했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 대표님, 내심 대법원에서 무죄로 좀 뒤집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1, 2심 모두 다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 받은 혐의 다 징역 5년, 중형 유죄가 선고됐는데 고초를 겪었다라는 게 국민들 보시기엔 좀 이상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적 수사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다? 예, 그렇습니다만 동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뭐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그 과잉 수사 또 그 뚜렷한 이 물증이 없는데 그 유동규 씨의 그 증언만 갖고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문제는 서로 너무 그 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안영환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석의 경우에는 몇 가지 사유가 있죠.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석되는 게 병 보석이죠. 신병으로 인해서 도저히 그 구속 기간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보석이고, 두 번째 경우에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서 풀어줘도 이때는 사실상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거고 법원에서도 크게 논란이 될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이번이 세 번째 경우가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속 기간이 지금 만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예, 구속기간 만료 얼마 앞두고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아마 3심이 하기 어려웠다고 아마 해당 재판부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거주 제한을 통해서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보석으로 내보내주고 정확한 설명이십니다. 예, 그다음에 3심 대법원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물론 이제 3심이 어떻게 될지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민주당이나 또는 김용 측 변호인들께서는 뭐 무죄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아까 얘기했던 전현희 최고에 했던 구글 타임라인 같은 경우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할 텐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대법원이 통상적으로 증거 심리를 하는 게 아니라 법리 논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용된 법이 합당하냐 타당 불법이냐. 그러니까 즉 지금 적용된 법률이 정치자금법하고 뇌물죄 등이란 말이에요. 이게 뇌물에 해당하냐 안 하냐,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증거에 대해서 논란을 하지 않는 대법원의 관행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1심과 2심이 뒤집힐 가능성이 만만치가 않아 보여요. 만만치 않다. 예,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나 또는 민주당이 아니라 이것은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 측이 준비를 잘해서 대법원 측에서
일정 정도 증거 심리를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법리 준비를 잘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 있다고 쳐도 앞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에서도 언급됐던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자꾸 억울하다고 하는 건가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화영 사면 내지 이화영 무죄에 군부를 떼고 있어서 도대체 여권의 핵심 의원들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존중하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오늘 많이 출연하시네요.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의 피해자 이화영 석방이 사법 정의다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까지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억울하다는 겁니다. 풀어주란 겁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조작 기소 대응 TF 이름이 길어요. 여러 정황을 볼 때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은 잘못됐다. 재심 대상에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에서도 확정 판결을 받은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풀어주란 겁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대통령 측근이라고 대법에서 확정받아도 다 풀어주면 억울한 사람 많을 텐데요. 예? 그 이화영 징역 7년 받았고 확정됐죠. 예. 그다음에 김용은 징역 5년, 1심, 2심 다 선고받았고 뭐 대법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징역 5년이 확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용이 뭐 대권 주자입니까? 민주당 당대표입니까? 전 부원장이고 도의원 했거든요. 저 사람이 보석 나온 거에서 왜 저렇게 환호를 하고 무죄 주장을 하면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화영 징역 7년이나 받은 범죄자 아닙니까?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뇌물이야, 뇌물. 뇌물. 이 범죄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주당은 집착을 하는지 지금 저기 김용 5년이나 선고받은 김용이 보석으로 석방됐을 때 저기 나와 있는 의원들이 과연 김용이 무죄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무죄다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무죄다고 주장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보고 왜 김용과 이화영의 어떤 사면이랄지 무죄가 중요할까? 그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용의 어떤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 6억 정도 인정이 됐는데 이거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선자금 쓰여졌다고 해가지고 정치자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연관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공범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화영이랄지 김용을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보여주기식. 경우에 때는 아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난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저 행위들은 결국 대통령을 위한 충성 맹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화영은 뭐 일단 대법원 확정됐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김용 같은 사람은 1심과 2심 때 어땠죠? 자기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뭐 사실은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는데 뇌물 받은 장소에 없었다고 하면서 증인까지 내세웠잖아요. 그 사람들이 증인 이중죄로까지 다 수사받고 기소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사람인데 이걸 왜 무죄라고 주장하는지 첫 번째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이 사건이 굉장히 많이 적체도 있습니다. 자, 일반 사건은요. 아무리 복잡한 사건도요. 거의 3, 4개월 안에 그냥 선고하고 끝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김용 사건은 1, 2심 유죄 난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 사건도 일반 사건처럼 한 3, 4개월 내에 선고하고 끝낼 사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속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보석을 내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제가 법조 경력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대법원에서 보석 나온 사례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제 주위에 있는 변호사들도 대법원 상고해가지고 보석으로 석방된 사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이전에 뭐 정치인 사건일 때 그런 일부는 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실무적으로 대법원에서 보석은 신청도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대법원은 보석을 안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재빨리 선고를 해버립니다. 아까 그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법률심이거든요. 지금 김용과 관련된 것은 법률적으로 뇌물이냐 정치자금의 문제가 아니고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사실에 관한 거예요. 그것만 빨리 심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법원에서 눈치 보느라 판결을 늦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제 대법원 지금 판사 어떤 성향을 보면 그런 판사는 아니에요. 굉장히 정의롭고 그런 판사는 맞아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도 해보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왜 이렇게 끌어가지고 더 논란이 되고 그랬을까는 이해가 가지 않죠. 설사 내부적으로 이제 구속만기랄지 심리를 더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과 관계된 사건이니까 이렇게 끌어가지고 보석 내주고 결과적으로 시간을 많이 끌어서 뭔가 다른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아무리 사법부가 현재 어떤 민주당이랄지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겁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체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성춘 부의장님 다 억울하다고 하세요. 윤미향 의원,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김영 전 부원장, 심지어 대법 확정 판결 수감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이제 주요 의원들이 다 지금 억울하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럼 자신 있으면 재심 청구하면 될 일 아닙니까? 재심 청구는 안 하면서 혹은 못 하면서 계속 정치 검찰 조작 얘기만 하면 국민들께서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김영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억울하다면 재심 청구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되겠죠. 근데 전 그 두 분은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결이 다르다? 네, 왜냐면은 일단 당에서 옹호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비슷한 건 있어요. 뭐냐면 김영 전 부원장은 결국 결정적 증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 그리고 그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김성태 회장의 증언. 근데 저는 김성태 회장도 그렇고 유동규 전 본부장도 그렇고 말을 바꿨던 사람들이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건 전 동의를 합니다. 근데 김영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돈의 흐름이 발견된 게 없어요. 물적 증거가 발견된 게 없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리고 진술 번복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번복을 했고 그래서 그 돈을 자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또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의혹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완전 다르죠. 왜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 케이스는 완전 다르다. 왜냐면 거기는 대북 송금권도 있지만 그 쌍방울로부터 그 3억 원 가량의 그 법인카드와 그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받았잖아요. 아 맞네요. 차도 받고 기사도 받고 법인카드도 받고 그걸로 핫도그도 사 먹고. 전 그야말로 잡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잡범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뭔가 사면을 논의하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왜 이화영 전 부지사 억울하다고 합니까? 이화영 그 전현희 최고위원 말한 거는 대북 송금 관련 부분일 것 같아요. 대북 송금 관련 부분은 전 논쟁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쟁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 형량이 2심에서 7년 8개월로 줄어들었는데 그 형량의 대부분은 뇌물수수 혐의가 결정적이었거든요. 저건 잡범이다. 뇌물 그 기업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전직 의원이 현직 부지사 했던 사람이 대기업인 쌍방울로부터 3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겁니다. 전 그런 혐의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억울하다고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북 송금 그러니까 그 가르마를 잘 타서 얘기를 해야 되죠.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든가 이화영은 무조건 억울하다고 말을 해버리면 국민들이 느끼기에 아니 쌍방울로부터 3억 원 받은 거 그것도 억울하다는 건가? 잡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김영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판결도 나와보지 않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의 그 신뢰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당에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과 같이 함께 해버리면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주장이 오히려 신뢰도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가르마 잘 타라. 이게 한 6대 4조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8대 2로 타버리면 뇌물 받은 것까지 다 옹호하게 되는 거 아니냐. 저건 잡범이다. 성춘의 돌직구였습니다.